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요.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의 타격, 그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영 기자, 어제 주식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98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재정절벽 우려가 지속된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제한을 했고요. 무엇보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아베 신조 정부가 엔저 시대를 예고한 여파가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등 수출주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증시는 이를 반기지 않은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증시는 약보합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이 일본 총선의 결과는 정말 즉각적으로 영향을 좀 바로 미쳤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자동차주 움직임이 좀 이를 잘 반영했던 것 같은데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엔화 약세가 펼쳐지면서 실적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가 하락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이 됐는데요. 현대차는 전거래일보다 1.96% 하락한 22만 5천 원, 또 기아차는 3.58% 급락한 5만 9,2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2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현대모비스는 3% 떨어진 29만 1,500원을 기록을 했고요. 만도는 4.1% 떨어진 12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방산업인 자동차주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자동차 부품주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SL 또 성우하이텍, 평화산업 등 대부분 부품주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어제 특히 10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 자동차주의 낙폭이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일본 엔화 약세 우려 때문이었나요? 예, 일본 총선에서는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주장했던 자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증권가 전문가들은 일본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 일본 자동차 업체와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우려가 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자동차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엔 약세 그리고 원 강세가 이렇게 기조가 이어져 버리게 되면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수출주 전반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만큼 원화 강세 기조는 좀 추세적인 변화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로 수출이 줄고 원전 사태 이후 에너지원 수입이 늘면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엔화 약세, 원화 강세의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엔화 약세가 당장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대비책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엔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저 추세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 점은 알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여줄 만한 보고서 나온 게 있나요? 네,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의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가 16일에 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엔화 약세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산업 영향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자동차의 점유율은 10월보다 2%포인트 낮아진 8.3%에 머물러서 닛산에게 이게 추월당했다라고 이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원엔 환율이 10% 하락하면 국산 자동차 수출은 12%가량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는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원엔 환율은 올 초보다 10% 이상 떨어진 1,280원대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년 수출을 늘리는 대신 현지 공장의 생산력을 높여서 원화 가치 상승에 대비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엔저를 앞세운 일본 자동차의 시장의 거센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 국내 시장이 요즘 뭐 삼성전자만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없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자동차 주마저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앞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동차주가 연비 파문에서 최근에 좀 안 좋았었는데 그걸 좀 벗어나나 싶더니 다시 또 리콜 문제에도 직면했다고요? 네, 그 엔저 악재에 더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그 자동차 리콜이라는 악재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 현대차의 그 벨로스터와 또 기아 자동차의 모닝 차량에서 각각 제작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하기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4월 13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제작한 벨로스터 211대와 또 지난해 1월 17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제작된 모닝 259대는 후륜 주차 브레이크, 작동 케이블과 또 브레이크 캘리퍼 연결 부위 부식으로 경사로에서 주차할 때 자동차가 뒤로 밀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제작한 그 벨로스터 1297대는 파노라마 그 썬루프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리콜 대상에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요. 이번 리콜은 미국, 유럽 등 그 해외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연비 조작 파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알았던 그 자동차 업계에 연이어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엔저가 자동차주에 미칠 그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증시 참여자들 엔저의 중장기 영향력을 감안한 투자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의 부담스러운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엔저에 특히 중장기적 영향력을 감안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엔화 약세가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